이런 거는 내용 일치 문제라 그냥 읽고 푸는 거고 너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뭐뭐 해야겠어 그러는데 야 내가 뭘 하든가 말든가 그런 거 중요할까? 아니야? 안 중요해요. 음. 그 뭔 상관이야. 니들이 뭘 하든가 말든가. 글쓴이가 자동차 사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항상 글 속에 나온 것만 하려는 거라고. 그러고서 글쓴이는 뭐 자동차 사용을 최대한 줄인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어. 돼, 안 돼? 돼요. 되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냥. 네. 당연히. 그 뭐야, 밤에 자동차를 타지 말자는 운동을 벌여야겠어. 잠깐만, 글쓴이가 이런 걸 한 것도 아니고, 그치? 말이 안 돼. 그냥 이런 거는 안 나와요. 근데, 봐봐. 자동차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와요. 그래,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비유도 해서 안 했어? 했어요. 했어. 걔가, 글쓴이가 이렇게 한 것에, 나도 공감하는데, 공감을 하든가 말든가, 그건 안 됐어요, 중요하고. 됐어요. 그렇게 푸는 거라고. 네네. 아이고. 이게, 학생들의 감상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할 거란 말이야. 그거 할 때,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따로 지문에 써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라는지. 당연히. 네. 이거를 연극이나 영상물로 만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슨 분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의도를 어떻게 연출하고 그런 거 중요한 중요해?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다고. 당연히. 네. 그 속에 내용만 확인하는 거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9번이 왜 1번이에요? 이 글은 유명인의 말을 인용한 거. 아, 인용 그 뭐라고? 응. 아, 오케이. 그거는 인용문을 찾아야죠. 그냥 마침표 끝날 때 뭐뭐라고 뭐뭐 했다고 한다. 이런 걸 찾아주면 돼요. 그리고 직접 인용은 뭐가 있어야 돼? 따옴표까지 있어야 돼요. 아, 큰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 네.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 없이 뭐뭐라고 이렇게 하면 간접 인용. 그치?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2번에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 바탕으로 하는데 이게 보기에서 이 나라는 사람이 2번이 어딨어? 음, 아, 9번에 2번? 네. 경험이 뭐예요? 그냥 다 이렇게 쓰는 경험이에요, 다? 수필이잖아. 경험이지. 아, 오케이. 그치? 그래서 나에게 뭐 이렇게 대놓고 나오지. 네. 그래서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이걸 어떤 사람이 말했었고 나는 듣고 있었던 거고 나는 이렇게 데리고 하고 이제 자기가 한 게 나오지. 그리고 이게 글이 짧으면 그냥 수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또 궁금한 거 있나? 일단 여기서. 쌤, 근데 어. 그러면 그 수필이 그러면 다 경험으로 쓴 거예요? 너 자기 그런 경험으로? 거를 교술이라고 해. 실제 있었던 걸 바탕으로. 근데 수필은 그 중에서도 나의 경험. 그러면 제가 본 것도 경험이에요? 네, 그렇죠. 들은 것도 제가 막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봐도요. 그럼요. 맞아요. 아하.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는 상식적인 선에서만 판단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이거 시는 그렇죠. 뭐 대충 보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시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전문적. 과거랑 현재랑 미래가 함께 와서 네. 그치? 한 사람이 일생이 오는 거래. 근데 이런 거 우리 자 봐봐. 이만큼 자 지금 A 부분이랑 B 부분이랑 어때요? 아까 A 부분도 몇 개의 문장? 한 문장, B 부분도 한 문장. 근데 끝에가 이렇게 하면 끝에가 비슷하면 오기 때문이다. 문장의 구조는 네. 이제 유사한 거라고 하면 돼 그냥. 맞죠? 그리고 A랑 B랑 유사하다고요? 네. 아. 영어에서 동사가 유사하면 문장의 형식이 비슷하듯이 네. 그것도 서술어가 비슷하면 문장 구조가 유사한 거 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길고 B는 짧지? 네.
근데 그게 똑같으면, 이 말이 똑같으면 사실 이만큼이랑 요만큼이랑 똑같은 건 거야, 내용은. 네. 똑같은데 단어만 바꿔서 길고 짧게 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긴 거를 짧게 했습니다. 이거랑 긴 거랑 짧은 거랑 같아. 네. 근데 순서가 짧아졌어. 그러면 축약?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쭉. 집약. 집이요? 집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서 집약하는 문장이 얘야. 그치? 과거, 현재, 미래를 줄여서 일생. 그럼 거꾸로 순서가 반대로 나왔으면 뭐라고 해야 돼? 네. 점층. 점층은 단계가 점점점 변하는 아, 거고 많아진 이거는 일생 거니까. 이퀄 어. 과거, 현재, 미래야. 근데 짧은 걸 길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짧은데. 어? 네. 구체화. 구체화. 네. 구체화. 네. 의미의 확대, 의미의 확장은 어떻게 되냐면 유사한 애가 여러 개 되면 돼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그치? 네. 차은우, 김우빈. 김우빈, 또 나. 이렇게 하면 그 네. 표정 관리들 해라. 하여튼 그렇게 보면 잘생긴 사람이 처음엔 차은우만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김우빈도 있고 네. 근데 김우빈? 왜요? 김우빈 잘생겼어. 기분 잘생겼는데? 그치? 아. 아니 잘생기긴 했어. 김우빈도 있고 나도 있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돼? 잘생긴 범위가? 넓어졌어요? 넓어졌지? 네.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의미, 확장, 확대. 네. 알겠니? 구체화는 뭐냐면 하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길게 해주는 거야. 아. 하나를 여러 번 하든 하나를 길게 하든 하나에 대해서 네. 여기는 일생 하나를 이렇게 길게 써준 겁니다. 네. 그러면 확장은 안 되고요. 네. 구체화. 되겠죠? 네. 반대로 짧게 해주면 집약. 그치? 짧게 표현하면 집약이에요, 그냥. 그런 거고.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온대. 그치?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환대가 될 것이다. 환대는 뭔지 알죠? 환영. 그치? 네. 환영해서 대해주는 거. 환영으로 맞이해주는 거. 근데 그렇고, 할 때, 봐봐. 인물 간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잘 생각해봐. 인물 간 그러면 일단 사람이 몇 명 두 이상? 명 나와야 돼요. 두 두 명 명 이상. 이상. 이런 식으로 한 단씩 하다 보면 다 답이 나온다고. 뭐가 돼? 네. 그치? 네. 그다음 다른 사람, 너? 계속 잘라주시면 안 돼요? 되게 평산하는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네. 뭐, 복잡한 거 없고, 앞에서부터 한 단씩 한 단씩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 하겠어? 주어 서술로부터 하든가. 예. 그치? 하여튼 그렇고, 봐봐. 인물 간에 갈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일단 싸우는 내용이 없지? 네. 그 다음에 서술자가 있어요? 서술자요? 없지. 없어요. 서술자는 소설에서만 쓰는 말이었어. 네. 아하. 그치? 맞다. 시에서는 화자를 뭐라고 불러? 시적 화자. 화자라는 말을, 그 화자 말하는 사람을, 그치? 네. 시에서는 시적 화자. 소설에서는 서술자. 서술자. 수필에서는 그냥 작가. 극문학은 그냥 아예 없는 거. 왜냐면 극문학은 배우들이 연기로 보여줄 거니까. 아, 예, 예.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특징을 다 기억해야 된다. 내가 시험 범위가 시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시의 설명만 할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 설명하는데 아니? 네. 서술자 이렇게 나왔어. 네.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걸 알려면 서술자는 소설에서 쓰는 거 이렇게 알아야지 이게 틀렸다는 걸 알 거 아니야. 네. 그지? 예. 그래서 문학 전체를 다 특징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시가 많이 나오든 뭐가 수필이 안 나오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근데 일단 자신의 감정 화자 자신 이렇게 누군지는 안 나왔으니까 네. 하면 뭐 말도 되죠? 네. 감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음. 짧죠? 시는? 네. 네. 그래서 압축적, 함축적 이렇게 썼지. 네. 그래서 맞고. 정서 전달도 맞아요. 맞고, 그치? 이런 담아낸 언어가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언어가 있어 없어 여기 있지? 네. 틀린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단어라 그러면 딱 그게 있어요. 단어라고 하면 단어가 있는 거죠. 대사 행동 없고요, 그치? 갈등도 네. 없고요. 현재형 이거 뭐야? 현재형으로 드러내는 거. 이다.
여기에 뒤에. 현재 시점, 현재형 표현이 있는 거랑 네. 그치? 아, 같은 건 현재형으로 드러내는 거랑은 다르지? 현재형으로 드러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극문화. 오케이. 네. 극문화. 희곡 시나리오. 네. 그치? 현재형으로, 되는 거예요? 어? 극문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 현재형으로 드러낸다. 또는 현재화된 표현을 쓴다. 요런 말은 극문학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냥. 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 형식이 정해진 법 없이 개인적인 경험,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 이게 나오면 그렇지 이게 수필이야. 그치? 수필 중에서 경수필들은 대체로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 자유롭게 씁니다. 근데 시도 자유시는 형식이 없어요. 없죠. 그치? 우리가 배우는 거의 모든 시는 다 뭐야? 자유시. 그래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 쓰는 시는 뭐밖에 없어? 우리가 배우는 건 그 3, 저 시조. 그치? 그 3, 4, 4, 4도 시조밖에 없지. 맞니? 네. 있을 수 있는 일 또는 있을 법한 일을 꾸며낸 이야기. 아니에요. 허구적 같은 말이죠.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자, 기억이 이건데 부서지기 쉬운 뭐 부서지기 됐어요. 그치? 자, 이 시에 만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만남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그 사람이 운대잖아. 네. 그치? 그럼 한대 그럼 만난 거잖아. 한대. 그죠? 좋대. 네.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밑줄 긋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기억은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쉬워집니다. 선생님, 기억이 근거가 된대. 네. 근데 뭐에 근거가 돼? 알게 하는 근거가 된대. 네. 그치? 네. 그러면 기억 이후로, 그치? 뭔가를 알게 되는 거, 네. 오는 것이다, 그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알게 되는 거 같죠? 네. 이런 게 있으면 맞는 거야, 알겠니?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치? 자, 이거 2번 같은 거 할 때,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지니하는 마음가짐을 제시한다 그랬는데, 꼭 처음이에요? 그건 아니지? 네. 네. 그렇니? 뭐야, 만났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지녀는 마음가짐을 제시한다. 지녀야 하는데 누가 항상 이렇게 행동 나오면 누가 또 감정 내가. 나오면 누구 거 이렇게 그치? 내가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 어때?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기억은 그치? 아.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이다. 기억은 부서지기도 했는 거 내가 지녀야 되는 거냐고. 네. 어? 아, 아니에요? 그렇죠. 부서지기도 한 건 누구 거요? 남의 거지. 지녀야 하는 거는 내 거고. 그치? 그래서 틀린 게 2번이야. 오케이? 그래서 행동이나 막 감정은 누구 행동인지 누구 마음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런 거 이거는 그렇죠. 뭐 상처받을 수 있대. 부서졌다니까 뭐 그런가 보지 뭐 그죠? 맞아요. 네. 뭐 인간관계에서 그런 건지 뭐 어디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하는 이유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지? 이유면 마찬가지로 이게 이유인 거야. 네. 이 기억이 이유야. 그러면 꼭 여기에 뭐지 타인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을 필요는 없어요. 없지. 이건 이유니까. 그냥 그래. 근데 저게 왜 이유예요? 왜 이유냐고? 이게 이유를 물어볼 때 있잖아. 원인 이유 물어볼 때 네. 시간적으로 나중에 일어날 일만 아니면 다 맞다고 해야 되구나. 나중에. 이유나 원인은 항상 먼저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타인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고 그치?
네. 메모가 있고 사회 소중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기억은 그거의 이유고, 맞지? 네. 그러면 이 기억이 얘랑 같은 게 아니고요. 오케이? 네. 이유니까 이거는 얘는 딴 데 있고 얘는 어디 그치 있으면 된다고 딴 데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도 돼. 중요한 건 이게 나중에 일어난 일만 아니면 돼. 기억이 나중에 일어난 거고 이게 먼저 일어난 거다 그러면 나중에 일어난 걸 이유라고 부르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만 확인해주면 돼. 네. 네. 오케이. 그럼 봐봐. 야 선생님이 왜 국어 선생님을 할까? 잘생겨서. 맞아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국어 시간에 그냥 맞는 겁니다. 그치? 네. 이걸 틀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국어 선생님 된 다음에 잘생겨졌다. 틀려요. 그럼 틀려. 국어 선생님 되고 나서 돈 벌어서 성형수술 해서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 틀려. 오케이? 네. 아무리 황당한 거고 그게 왜 이유예요 해도 그냥 이유야. 네. 문학은. 네. 알겠니? 네. 내가 여자친구랑 싸웠대. 네. 근데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안 돼? 돼요. 돼. 되니? 여자친구랑 결혼했대. 네. 근데 너무 싫어해서 어떻게 안 돼? 돼요. 된다니까 그냥. 알겠니? 그냥 있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리고 이거 반복돼 있는 거고 마음이 약한 거고 뭐 그냥 그래서 다 대충 맞는 거 같죠? 네. 틀린 거는 뭐가 틀린다고? 사람이 주체 대상이 틀리거나 시간 순서가 바뀌거나 장소나 이런 게 틀렸거나 그치? 이런 것만 하면 된다고. 알겠니? 그리고 감정 이런 거 긍정 부정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니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은 그런 바람을 흉내내. 그래서 뭐 타인의 감정 어루만지는 더듬어 본다 했으니까 뭐 어루만지는 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치? 좋게만 말하면 됩니다. 내가 좋은 애니까, 그치? 그런 거고. 실적화사가 흉내내 여기 보면 내 마음이 흉내낸다면 이렇게 써져 있지. 그러니까 여기도 흉내내는 거 맞고, 그치? 네. 바람은 관념적인 대상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틀린 그래서 거. 틀린 거. 그치? 바람은 감각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맞아요. 맞지. 왜요? 또 바람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아. 그렇지. 항상 상식. 오케이. 근데 의외로 국어는 할 게 없어. 너무 어려워요. 그게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좀 짜증나게 말하면 그렇게 쪼잔하게 하나씩 이렇게 따지고 구분해 가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네. 뭐 살면서 그치. 그래서 처음에 좀 그런 거지. 하여튼 뭐 그런 건 없고요. 자, 여기에서 독자 맥락이래요. 독자 맥락. 여기 힌트도 좋네. 독자의 상황 등과 연관된 거.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자기. 그래, 자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기 얘기. 중학교 시절 네. 내가 힘들어할 이렇게 하는 때. 거지. 그죠? 근데 응. 이 시를 감상한 것이 있잖아요. 응. 근데 너무 딴 소리 같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 안중이 아니다. 중에 내가 힘들어할 때 친구가 이유를 물어봐서. 근데 진짜 이상한데요?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그런 거잖아. 내가 얘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야, 너네 성별이 뭐야? 물어봤더니, 고등학생이요.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지. 이상해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좀 이상해도, 뭐, 너네, 뭐, 학생이냐? 그랬더니, 저는 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학교는 다니지만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치자. 네. 그것도 올바른 대답이에요. 물어본 거에 관련된 것만 정확히 얘기하면 돼요. 나머지는 헛소리를 짓거려 상관없다고. 그럼 독자의 상황이면 온라인에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들어든 게 그게 뭐야? 내 행동이야? 요즘 사회 분위기야? 그냥 모든 게 내 이야기인데 그러면 독자의 상황. 그냥 여기 이게 있어서 그래 그냥 정말. 이게 있어서 그래 그냥 정말. 그래 독자의 상황. 네. 아하. 역사적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그러면
말 그대로 무슨 시대, 사회가 어쩌고 뭐 이렇게 나와야 나오면 돼요. 되는 거고. 네. 아니, 뭐 상호 텍스트적 맥락 그러면 뭐요? 네? 상호 테스트 전, 네? 그 설명 이렇게 해줄 겁니다. 대화문? 상호 텍스트적 맥락 이렇게 하잖아. 그 앞에 설명해 줄 건데 그 뭐냐면 점에서 다른 글, 아. 다른 시, 다른 소설 이런 거 다른 글 쓰면 상호 텍스트야. 상호 텍스트? 이거 뭐지? 텍스트. 상호?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배를 내멸을 할 때 이 시 말고 다른 글 본다고. 네. 하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두 개의 글을. 네. 텍스트가 뭐야 텍스트가? 글. 그래 글이요 글. 쉽게 말하면 맞지? 네. 근데 상호 텍스트니까 글이 몇 개? 두 개. 두 개. 그냥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글 말고 딴 글 쓰면 그냥 상호 텍스트적 맥락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네. 네. 내재적 맥락 그러면 이게 하나도 안 나와야 돼요. 뭐가 안 나와요? 내재적. 뭐가 안 나와야 돼요? 지금 했던 거. 독자, 사회나 뭐 시대, 아니니? 네. 그 다음에 다른 글, 뭐 작가 이런 거 있지. 아, 네. 내재적이. 아, 그게 안 나오면 그냥 내재라. 내재적이 그냥 그 작품 안에. 하는 거 그거는 그게 내재적이야. 작품 안에 있다 그래서 내재. 때문에 지금 봐봐 여기에 야 작품은 정현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품은 이거야 이렇게 그냥 방문객 이만큼이 작품인 겁니다.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내재적 맥락이야. 그러니까 뭐 화자가 어쩌니, 청자가 어떠니, 시어가 어떠니, 운율이 어떠니, 주제의식이 어떠니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게 내재적이라고. 작가나 사회나 독자나 다른 글은 이 안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네. 그래서 작가가 어찌저찌 살았다는 등 사회가 어찌됐든 하는 건 다 내재라고 해요. 바깥에 있다 그래서. 네. 짠. 독자도 이 글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내재적인 거랑 반대로 외재적인 거랑 구분을 하는데 외재적에는 작가, 그 다음에 뭐 시대나 뭐 현실 이런 거 뇌가 이상한 거 같아 뇌가. 뇌요? 환자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많이 잤는데 헐. 코로나인가? 몰리, 마스크 쓰세요. 뭔가 이렇게 멍한 좀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없는데 지금 아. 선생님이 지금 이상하게 멍하네. 쌤, 근데 원래 그러면 코로나 이런 거 걸리면 목도 막 아프지 않아요? 목은 지난주에 아팠지. 네? 어? 눈물 난다. 눈물이 왜 나? 코로나 걸리면 눈물 나지 않아? 너 눈물 났어? 많이 뭐야? 아팠나 보다. 목은 지난주에 아팠고 어떡해요? 어. 휴일중인가? 하여튼 뭐 작가 시대 현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독자. 독자적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는 다른 글. 그치? 요런 것들은 외재라고. 외제. 그래서 시의 감상 방법, 뭐 또는 비평, 그니 네. 요런 거 나오면 그냥 드립다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니? 네. 네.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작가 맥락이고 이건이 있으니까 사회 문화적 맥락이고, 예. 그치? 당시에 이런 거니까 당시니까 뭐야? 역사. 역사도 시대, 사회 시대. 문화야. 사회? 역사 시대 이런 것도 다 사회 문화적 맥락. 네. 네. 그지? 이런 거 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고 대충. 이거는 5번은 됐어요 그냥. 풀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시의 제목을 통해서 중심 의미를 파악한다는데 제목이 있고 네. 중심 의미 주제인데 주제가 뭐 당연히 있겠고 네.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주제죠? 네. 그런가 보지 뭐. 네. 반복적으로 사용된 시가 있어 없어 이 시에? 반복적은 있죠? 마음 뭐 이런 단어 그치? 네. 뭐 강조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런가 보지.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시들을 찾아보고 표현 방식의 차이를 해본대. 그죠? 다른 시? 이게 뭐야? 이게 또 맥락인 거잖아. 몇 번이에요 이거? 하여튼 뭐 좋은 얘기죠. 그치? 네. 작품을 읽고 각자의 감상을 나누고 뭐 해석 뭐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그치? 네. 그래서 이 작품을 해석해보고 이런 거 다 맞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시와 비교해보는 건 이 작품만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 응? 그죠? 다른 시들을 찾아보고 하는 건 네. 다른 시랑 비교하는 건 이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고. 네. 오케이? 네. 다른 애들은 다 이 작품만 해석한 거야. 네. 아, 근데 얘는 이 작품만 해석한 게 아니라 딴 작품이랑 다른 비교한 식으로 거지. 찾아본 거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한 거 있잖아. 이렇게 그치? 네. 여기서 보통 이렇게 해갖고 이것만 따로 떼요. 네. 얘만 특이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얘는 다른 글이랑 비교하면 작품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도 내신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하나씩 뜬금없이 나와. 그래요? 항상 기본 문제는 다 거기서 걸린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상한 거 하나씩 내면 이제 그게 문제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허라. 이게 얘가 틀린 거예요. 템폰이 이게 답지 잘못 된 거. 타당한 해석이 감상을 무엇이고. 느끼고. 왜 4번이야, 네. 4번. 아, 4번은 틀린 거 아니에요? 4번은 타당한 해석. 이것 때문에 틀렸다는데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틀린 말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에는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토론해 본다 그러면 그건 네, 틀린 네. 거라고. 네. 근데 각자 나눈 그 생각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 거야.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애매하게 나온 거야. 문제 의도는 알겠는데 문제 오류네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문학에서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잘못된 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문제가요? 어. 아, 저랑.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니? 네. 네. 그래서 이게 애매해서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3번 이렇게 한 거야. 네. 알겠니?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하면 이것도 좋은 태도는 맞거든. 네. 좋은 태도인 건 맞아. 네. 네. 그래서 이 문제 낸 사람은 좋은 태도, 나쁜 태도에서 문제를 이렇게 낸 거고 4번이라고 하고 낸 거고 근데 얘가 문제가 답이 애매해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푼 거고. 오케이? 예. 자, 그건 그렇고 화자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그냥 이거는 내용이죠? 네. 좋아요. 그럼 넘어갑니다. A에 대한 설명 이렇게 했는데 뭐 시간의 흐름이 역전된다 그러는데 시간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인데 네. 순서대로인데? 잠깐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네. 과거, 현재, 그렇죠. 이게 미래. 아니죠? 네. 반복적인 문장 A에는 반복적인 문장이 있었어? 없어요. 없어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네. 그치? 반복적인 문장에 문장이 2개 이상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대.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놓고 나와야 되는 거야. 네. 그치? 동일한 대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여 온유를 형성한다 해. 동일한 대상. 자, 하나의 대상을 우선 찾아볼까요? 뭘까, 이거? 그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안 돼? 안 되죠. 그는 계속 그잖아. 만남. 근데 만약에 일생 이러면, 일생. 대상은 다 돼요? 3월도 돼요? 당연하죠. 사물도 되고, 감정도 되고, 나도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도 대상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일생이라고 생각하면, 일생을 과거로도 말하고, 현재로도 말하고, 미래로도 말한 거야. 그렇게 하면 되지? 네. 뭐, 아니면은, 사람이 온다는 건 해놓고서, 그치? 사람이 오는 일, 이걸 대상이라고 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가 되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네. 다양한 방법.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4번이 맞는 거고. 네. 의도적인 행가리는 뭐지? 행가리? 그는 음, 그의 과거와 행가리가 뭐예요? 행을 갈아치웠다고.
엔터 쳐가지고서 아래로 내린 거야. A가 그냥 다 행거리 아니에요? 또는 다른 말로는 행바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의도적인 행간의 행바꿈. 이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행간걸침. 또 하나는 김소월.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렇지. 이게 원래 단어도 커플이 되는 애가 있어. 주어와 서술어 뭐 이런 게 커플 되는 애고. 네.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이런 거 커플이고요. 그지? 네. 그러니까 봐봐, 이거 기억 자르려면 어디서 자를래? 만약에 엔터 치면 어디서 자르는 게 좋을까? 한 번은 꼭 쳐야 돼. 엔터를. 기억이요? 기억이요. 실은. 아니 여기 기억. 아, 여기서 너네가 만약에 엔터를 반드시 한 번은 쳐야 된다면 어디서 엔터를 칠래? 만남이 만남이? 이렇게? 가치를 진인. 진인? 하인가요? 하인과에? 아, 오케이. 아, 눈치로 하지 말고. 이게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 만남인데 어떤 만남? 타인과의 만남. 그럼 꾸미는 말과 받는 말은 연결돼 있고. 아, 네네. 가치는 가치인데 어떤 가치? 진인가. 그치. 이렇게. 음. 이게 커플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만 안 치면 돼. 음. 이런 데서만 안 치면 돼. 당연히. 근데 일부러 이렇게 쳐놓으면 이상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런 거 흉내 엔터 치고 낸다면 보통 이렇게 치냐 안 치냐? 안 쳐요. 그냥 이상하지. 이렇게 어색한 걸 찾는 거야. 당연히. 근데 주로 뭐가 나오냐면 꾸미는 말과 꾸미 받는 말로 나와요. 네. 그렇지? 갖고 만약에 더듬어 볼 수 있을? 아, 좀 더 쉬운 거 없나? 사람이 온다는 엔터 건 이렇게 딱 치자. 건이 여기 있어요. 안 돼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행간 걸침이라고 해요. 이 건은 원래 얘랑 커플이거든. 네. 근데 이 새끼 지금 여기 와서 얘랑 지금 건실. 찝쩍대고 있잖아. 네. 그지? 내 남자친구가 네. 괜히 딴 여자 옆에 붙어가지고서 막 히팅대고 있어서 히팅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럼 뭐 한다 그래? 바람 분다. 또 다른 말로 동시에 그래 동시에 그치? 양다리 걸친다 양다리 그러지? 걸친다예요. 이 새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원래 커플은 얘인데 지금 절로 갔어요. 여기 와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네. 그치? 네. 그래서 행과 이게 행이잖아. 행과 행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해서 뭐라 그래? 행과 행 사이에서 양다리 걸쳤어. 줄이면 아, 행간 걸치. 그래 행간 걸침. 양다리 걸침. 오케이? 그렇지. 네. 그걸 행간 걸침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행간 걸침이면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엔터 친 게 아니라 일부러 이상한 데서 엔터를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의도적인 행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행가리. 오케이? 네. 그리고 김소월은 그렇게 어색하게 하는 건 아닌데 길이를 조절을 해요. 이거. 길이가 시행 길이가 길었다 짧았다 중간이었다 길었다 짧았다 중간이었다 이렇게 막 일부러 이렇게 조절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점점점 길어졌다가 점점점 짧아졌다 이렇게 한다든가 일부러 무슨 모양을 만들거든 김소월은. 그래서 우리 김소월은 의도적으로 엔터 신경 써가지고 일부러 딱딱 맞춰서 엔터를 친다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고등학교에는 이게 네. 그렇지? 그리고 이게 더 많이 나와 당연히.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기도 이 시에도 행간 걸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편지와 어디? 그리고 그렇지. 더듬어. 있을 마음. 마음은 마음인데 그럴 마음. 꾸미는 말이야. 그치? 그런데 마음이 이 마음 이 새끼가 행간 걸침이야. 네. 그렇죠?
이런 걸 행간걸림이라고 부른다. 네. 행가리. 그 다음에요. 뭐 헷갈리는 사람 있나? 한 사람 중에? 네, 8번에서 9번은 거기서. A? 행가리. 적절한 건데 아니지 않을까요? A에는 그게 없지. 행간걸림. 그치? 아, 이거 사번이 A에 뭐 쓰인 건 사번? 뭐예요? 어? A에 쓰인 건 뭐예요? 4번. 아 그냥 그 A에서 핵 바꾼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평범한 거죠. 네. 4번이고 5번은 없고요. 그치? 계속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과의 만남이 지닌 가치 뭐 좋은 얘기지. 그리고 만남이 소중한 이유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마음이 지닌 특성 부서지듯이 했을 그런 게 뭐야? 맞아요. 그게 디귿이 마음이죠? 네, 그래서 감각적 부서지는 건 감각이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돼. 다른 사람과의 만남 비유적 비유. 마음이 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네. 비유적인 게 아니야. 오는 것이다? 마음이 오는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연습법. 은유. 뭐가 아니죠?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의인법. 파일. 사람이 온다는 것은 마음이 오는 것이다. 아 오는 것은 은유 아니에요? 내 마음은 호수요. 지규. 지금 초량같이 등량이 무조건 있어야 돼. 네? 뭐예요? 아니. 사람이 오는 것은 마음이 오는 것이다. 유사. 보조? 그 대구? 이 대구는 이 말이 이 붙어 있어야 돼. 위에가 아래. 하고 너네 초등학교 때 선대칭동처럼 이렇게 딱 돼야 돼요. 그럼 대칭도죠. 이건 지금 저 위에 있는 거 너네 알아보고 상징? 하신 거고. 어? 상징은 실제로 있는 거여야 돼. 그래요? 그래서 너네 답이 나왔어 이미 진작에. 네, 반응 안 해주세요. 어? 지규 아니야? 그냥 은유 아니에요? 지규는 아니라고 처럼 아니, 은유. 아니 은유. 의인법 아니야? 아, 의인법은 아니라니까. 은유. 야 오는 건 강아지도 볼 수 있어. 정신이 없어요. 은유 아니에요? 아 은입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은유 말했잖아요. 아니라고 안 했어. 아니, 쌤이 아니라 안 했어요? 그래. 아, 그래요? 나는 의인법 아니라고 했고 아 웃겨. 지규 아니라고 했고. 아, 계속 은유라 했는데. 알아요. 네. 내가 듣고만 있었습니다 일부러. 근데 마음이 어떻게 말이야? 그러니까 비유적이지. 마음이 오는 은유. 것이다. 의인법 잘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게 사람이 오는 것은 마음이 온다 그랬잖아. 그럼 사람 자리에 지금 마음을 쓴 거잖아. 네. 사람을 마음을 그렇죠. 그래서 사람 걸 마음 이렇게 한 거라서 그래서 사람이구나. 이게 고등학교 때 나오는 의미예요. 중학교 때는 대놓고 써져 있잖아. 사람은 마음이다 이렇게, 그치? 네. 고등학교에서만 나오는 의미가 이렇게 수학에서 치환하듯이. 뭐 x는 z고요, y도 z예요. 그러면 x랑 y는 같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치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 시의 제목이 눈이에요. 이거 전 했죠. 시의 제목이 눈인데 예, 웃겨서. 하늘에서 근데 이렇게 날라갔어. 시험병이 하다. 야 네. 전 했다니까 이거 눈? 시의 제목이 눈이야. 네. 근데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 눈이 온다.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눈이에요. 그쵸? 은유. 그래 이것도 은유라고. 와. 알겠니? 네. 이게 고등학교에서만 나오는 은유예요. 네.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서 수학 치환하듯이 치환해갖고 바꿔 쓸 수 있으면 이꼴로 보고 은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네. 이치. 근데 웃긴 게 그럼 깨달음 얻는 거 미음 피경 환대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자 바람을 통해서야?
바람을 통해? 이상합니다.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나가 바람을 흉내낸다면 환대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네. 바람하고 깨달음은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다른 바람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내가 얘를 통해서 내 여자친구를 만났어. 네. 그럼 얘랑 내 여자친구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별로예요. 그거 봐. 그렇잖아. 그치? 그게 둘이 다른 거여야 되거든. 근데, 그치? 근데 학다른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라고. 아, 다른 존재라고요? 이게 시는 꼭 사람이나 뭐 물건만 주체 대상으로 놓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막 마음이라는 어떤 상황을 주체 대상으로 놓기도 하거든. 애매한 거를.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내 마음이 바람을 흉내내면 환대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람과 비슷해지면 돼 이런 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살자? 바람과 비슷하게 살자야. 비슷하게. 그치? 네. 그러니까 바람과 비슷하게 살자가 깨달음인데 네. 그거를 바람을 통해서 배웠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와 바람하고 깨달음하고 확실히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인 것처럼 나와줘야 되거든 보통. 네. 그래서 그나마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근데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서는 이런 것도 그냥 대충 다 밖에 나고 그래요. 그래요? 어. 다행이다. 나이스. 애매한데요? 학교 선생님 애매한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걸 넣어주고 대충 낸다고 문제를. 아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나이스.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내신 문제집들은 네. 어떻게든 어렵게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저렇게 좀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일단은 이하는요? 어려워요. 가산이 제일 쉽겠다. 근데 몰라. 그게 학교 선생님들은 한 번씩 이상하게 갑자기 쉽게 나와서 애들 연맥이 그런다니까.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랑 항상 똑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뭐 내용하는 거랑 그래서 뭐 바람을 흉내낸다면 뭐 이렇게 그치? 약한 마음 네. 바람이 다른 사람의 약한 마음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거지? 약한 마음을. 이날 너 안 졸려? 어떻게 아니야. 안 졸려?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니 지금 졸려? 응. 나 안 졸린데? 너 진짜 아니야. 바로 또 졸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잘 이거 뭔데? 이렇게 하면 아, 내 쓰는 거야? 그- 나 안약을 잘 못 먹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안약 그렇게 널려 이렇게 돼갖고 몰라. 일본 거 좀 진짜. 너 이거 할 수 있냐? 내가 진짜 네, 오늘 잘하거든. 넣어봤는데 지금 거 진짜 했거든. 내가 약간 안 읽어 좀 촉촉인가? 너 바람만 불어도 눈 아파? 너는? 쌤 이거 빨리 할 수 있으세요? 아, 나 무서운데? 이게 뭐야? 너가 해볼래? 이렇게 이거요. 야, 나 이거 화하지 마. 이거. 그래? 나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아, 얘 뭐야 얘? 아니, 내가 거울 있어. 해볼게요. 내 거울 보고 나. 그냥 시험 내가 나 어떻게 재밌잖아. 되냐면 눈을 뒤집어 자. 까먹어. 아, 나 못해 그런 거. 아, 못해. 아, 못해. 그럼 어떡해? 나 안약 진짜 잘 못 넣어. 나 렌즈도 못 껴. 어떻게 하긴 그냥 쪽 짜면 떨어지는 거지 물감이. 넣어줄까? 아니, 나 근데 진짜 나 눈 이렇게 감아갖고 그 뭐지? 그냥 시선의 이동 뭐 찾아야 돼? 시선의 이동. 그 상중하. 시선의 이동? 거리? 장소. 아, 보고 있는 거 2개. 보고 있는 거 두 개요? 시선. 아 시선은 시선 본 거잖아. 아 그러네. 이동이니까 몇 개? 두 개요. 2개. 그렇게 찾는 거야. 네. 그치? 여기 내가 보고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시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종이컵을 봤다도 나오고 어. 필통을 봤다고 나오면 두 개요? 그렇지? 아하. 뭐 종이컵은 동그랗다. 그치? 필통은 네모나다 그러면 되지. 그럼 시선의 이동이에요? 어. 아 그러면 아. 시선이 이동한 거네. 어. 그래서 뭐 아. 책상 위에 종이컵이 있다. 그러면 책상 위에 종이컵이 있는 거 하나 봤어. 네. 창밖에 눈이 내린다. 그럼 본 거 안 본 거야? 본 거예요. 그럼 뭐 본 게 2개니까.
저 근데 그러면 책상 똑같이 그 책상에 종이컵도 있고 필통도 있으면요? 그건 같이 있는 거니까 하나지. 그럼 하나예요? 책상에 종이컵이 있다. 통은 두 개잖아요. 한 방에 있어, 한 방에.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생각해, 사진. 그래요? 보고 있는 장면. 물건 이름이 아니고, 아하. 물건의 개수가 아니고, 보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있는 거. 네. 근데 그 시간 세상이 있긴 해요. 아주 많죠. 아주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시선을 이동했다는 전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하. 근데 얘는 보고 있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시선이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뭐지? X. 아, 우리 노래자랑 안 돼, 노래자랑. 아 진짜? 너 나가? 나 안 나가지. 왜 나가? 댄스 사람 없어. 너 가자. 그거 왜? 톤 메이크업. 재밌겠다. 지금 그리고 아까 뭐 다나가 얘기한 거는 그 시선의 이동들 중에서 네. 이게 따라가다 보면 네. 위에서 아래로 가거나 아래에서 위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가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상승감 또는 하강적 인지 하강.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하기도 해요. 그게 확실하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하거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 똥머리네. 안경은 뿔테고요. 그지? 옷은 후드티 입었고요. 바지는 교복바지예요. 네. 신발은 슬리퍼를 신었고요. 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순서대로 쭉 얘기한 거잖아. 위에서 밑으로. 그래. 이러면 이제 하강적 이미지가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나타난 거야. 하하님. 시선의 이동을 써서 하강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근데 어. 지향이 좋아하는 거예요. 향하는 거. 향이 좋아요. 지향. 싫어하는 사양. 거. 사양, 거절. 취향해 주십시오. 한자가 그 뜻이에요. 향 합시다. 아, 진짜 시험 기간인가 봐. 야, 독백 적어주는 뭘 찾으라 그랬지? 혼잣말이니까 내가 나오는지부터. 그치? 아, 네. 내가. 내가 있는지부터야 정확히 알겠니? 네. 네.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는 말을 건네려면 누가 있어야 돼? 대상. 그렇지.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나오는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청자는 대상이, 그 말을 듣는 대상이든 청자든 같이. 하여튼 그 누가 듣는지가 나오면 돼. 네. 근데 그 사람이 꼭 나랑 같이 있어야 돼? 아니면 있을 필요는 없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네. 없으면 돌아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말 거는 거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 독백적 어조예요? 아니, 말을 건네는 듯한 아, 오케이. 어조라니까. 아하. 네. 저 독백적 어는 그럼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봐봐. 이게, 그러니까 찬찬히. 그 단어를 그냥 단어대로만 하면 돼. 독백은 혼자 있으면 되잖아. 네. 그럼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 네. 딴 사람 안 나와. 네. 그러면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 돼 안 돼? 되는데 돼요. 혼자 있잖아. 그럼 그게- 독백도 돼 안 돼? 돼요. 돼요. 아. 그치? 네. 이걸 막 구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냥 단어 뜻만 그대로 생각하면 돼. 근데 거기에서 막 청춘들한테 말하는 건 뭐라 그래요? 극에서? 그거는 우리 연극에서는 보통 청중한테 말 걸면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너 까먹었냐? 연극에서 좀 부조리극 기억나 안 나? 말을 부조리요? 부조리극 하나요. 있나요? 네. 보통 연극이나 영화 같은 애들은 네. 관객이 이야기 속에 집중 몰입하게 만들어야 돼. 그쵸. 그러려면 이제 작가나 배우들이 관객한테 말 걸면 안 돼요. 근데 파스콘에서는 막 하잖아. 그게 이상한 거야. 파수꾼에서 말 걸어? 파석권에서는 말 걸죠. 어디서요? 어떻게요? 아 진짜? 관객들한테 대놓고 얘기해. 관객한테 그 배우가. 뭐라 그래요? 뭐 여러분들 여기 잘 오셨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아 진짜요? 나 오늘 했는데? 뭐야? 그리고 오늘 했는데? 이 관객들이 마을 사람 역할이 돼가지고 파석권에서 오면 다 했어. 재밌겠다. 그 촌장이 막 그 누구야 파수꾼 다한테 뛰어와가지고서 그런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저기서 몰려오고 있어. 막 네가 진실을 말하면 저 사람들 화를 내 건데 맞아요. 화내면 도끼 들고 내 불쌍해요. 머리 팍 다 찍어가지고 피 쫙 불쌍해요.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겁을 줘. 맞아요. 네, 그렇게 겁줘가지고서
결국 파수꾼 다가 거짓말하게 만든단 말이야. 아, 결국 거짓말해? 아, 다 안 했구나. 그러고 나서 스포당했어. 아, 다를 안 해. 아, 다. 그 거짓말하기로 이제 다랑 합의를 봤어. 네. 보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 도착을 했대. 네. 근데 이 무대 위에 마을 사람들 어떻게 올릴 거야? 그 수백 명을. 못 올리죠. 관객들이 쫙 있는데 거기다 여러분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파수꾼 다가 아까 말을 잘못한 거래요. 그래서 진실을 파수꾼 다가 직접 말할 거니까 직접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 파수꾼 다가 막루에 올라가서 늑대 나타났다 이렇게 외쳐. 네. 아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요. 이거 약간 그 외국 원작 아니에요? 아니, 이게 원작이에요?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그러면 딴 사람, 아니, 관객들한테 말 걸면 더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양치순이랑 안 이게 영화로 생각해봐. 믹스까지. 영화로 생각하면 박정희 뭐라고? 맞아요. 박정희 시대를. 영화로 생각하면 너네가 영화를 볼 때 오늘 이제 숙제가 많았던 거야. 네. 숙제가 많았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아씨 숙제 이거 언제 하냐. 이따 숙제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그게 몰입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되죠.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화를 보고 한 5분 10분 딱 지나면 싹 까먹고 이렇게 빠져서 봐야 돼. 네. 그러려면 이 등장인물들이 이야기 속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철저히 살고 아. 너네가 뭐 하는지 너네가 현실이 어떤지 이런 걸 언급하면 안 돼요? 되는 거라고. 아하. 만약에 언급을 한다는 건 영화 보는데 갑자기 감독이 툭 튀어나와서 그러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저 새끼 범인이에요. 아. 뭐 그다음에 여러분 이 새끼 패션 센스 이렇지만 이거 성격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서술자 개입이야. 그래서 이상해. 서술자 개입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촌스러운 겁니다. 진짜요? 막 어. 그런 막 연극에서도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 있지 않아요? 이게 부조리극이라고 해서 현대의 새로운 연극이 요즘에 유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그런 게 새로 생긴 거예요? 어. 아하. 영화는 아직도 상업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드물지. 네, 영원. 근데 연극은 예술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술적이 뭐라고요? 예술적인 강을 창출시키는 거라고요? 연극은 예술적인 가치를 더 높이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아, 이게 몰입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부조리극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야기를 볼 때 너네 오늘 숙제가 많은지 적은지 오늘 뭐 우리 부장 새끼가 뭘 했는지 말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왜냐면 반대의 연극, 옛날 연극은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재밌게. 그걸 몰입이라 그래. 네. 근데 그거 하면 내가 오늘 부장한테 개 박살나고 왔는데 이 부장 개새끼 다 새끼 까먹고. 이렇게 하다가도 다 까먹는 거야. 네. 네. 까먹고 나서 그 후련하게 딱 보잖아? 네. 그러면 우리 부장 미웠던 게 좀 그래. 누그러져. 기분이 풀려. 아. 근데 기분 풀리면 네. 부장이랑 안 싸우게 되거든. 네. 네. 부장이랑 안 싸우면 세상이 안 바뀌어요. 아.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걸 보다 보면 세뇌당합니다. 영화, 연극은 세뇌의 수단이었어요. 아주 강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 하나가 주인공이 짜장을 졸라 맛있게 먹으면 갑자기 짜장이 먹고 싶어지는 거야. 그지? 그게 몰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정이입했기 때문에. 네. 네. 내가 평상시에 담배 연기 되게 싫어했거든? 담배 냄새 되게 싫어했는데 여기 몰입한 주인공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담배를 정말 멋있게 펴. 그러면 담배에 대한 비호감도가 줄고 호감도가 올라가요 진짜로. 담배가 혹시 괜찮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 성형경하고 다른 뭔가를 심어주는 수단이 된다면 이게. 그걸 제일 잘 쓴 게 로이 14세. 뭐 했어요? 태양왕. 그 정말 그 절대군주. 오늘 배웠는데. 절대군주 태양왕 루이 14세가 권력 잡을 때 그렇게 잡았어. 태양왕이랑. 아. 그 사람 연극 배우였거든. 아. 그 사람 연극 배우였습니다. 권력이 워낙에 약해갖고 네. 귀족들 눈치 보면서 언제 죽임당할 암살당할지 몰라하고 돌아다니면서 난 정치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천대받던 광대패들을 따라다니면서 연극했다고. 네. 아. 근데 그걸 통해서 백성들 지지를 얻어 자기 그걸 세뇌시킨 거야. 왜 14세 왕이 그러니까 그 왕인데 왕이 왜 그래요? 그 권력이 너무 약해서. 이게 루이 14세가 9살 때 왕이 돼요. 9살 때 아이고, 왕이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뭐 9살짜리 무슨 뭔 힘이 있어 뭘 알기도 해. 그러니까는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
네. 하고 루이 14세가 궁궐에서 개구멍으로 도망가. 근데 다른 식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옛날에는 그렇잖아. 왕 얼굴을 누가 몇 명이나 봤겠어. 아. 그리고 뭐 지금처럼 무슨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도망을 도망을 갔는데 그 이제 귀족들끼리 내란이 일어나갖고서 막 한 세 개가 네 개인가로 갈라서 귀족들이 막 치고받고 전쟁을 벌인 거야 막.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두 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루이 14세를 구해와요. 구해와가지고서 얘를 자기 앞에 딱 내세우고, 그래서 나는 정통성이 있다. 왜냐면 왕을 내세운 귀족이니까. 그래갖고서 그 사람들의 지지나 귀족들의 지지를 얻어서 얘가 정권을 잡아버려. 그러면서 얘가 그 귀족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루이 14세는 이름만 왕이지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인 거야. 불쌍해. 그래갖고 얘가 청소년기에 정조처럼 뻑 하면 암살당할 유견이에요. 정조도 그랬거든. 정도? 영조와 손자 정조, 사도세자 아들. 음. 그래갖고 얘가 그렇게 해서 정치에 관심 있는 것처럼 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귀족이 가만두겠어? 아니요.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연극회 따라다닌 거야. 근데 연극회는 다 뭐냐면 광대패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천대받는 직업이거든. 그러니까 야, 저 새끼 귀족 왕이라는 새끼가 맨날 저 근데 좀 웃기. 연예인 딴따라서 천대받는 광대패 천명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에이 냅둬라. 그렇게 살다 죽게. 그냥 왕이 정치 신경 안 써주면 자기는 좋아 안 좋아? 좋죠. 좋아. 그렇게 해서 그 귀족의 눈을 피한 거야. 근데 얘가 머리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연극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자기 팬으로 만들어버린 오, 진짜 똑똑한데? 진짜? 실제로 태양왕이라는 이름이 우리는 비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태양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 이런 뜻이라고 네. 생각하잖아. 그건 나중에 권력 잡은 다음에 그런 거고, 원래 이 루이 14세가 18살, 19살 때쯤에 이미 태양왕이었어, 별명이. 왜냐면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절정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스토리를 써갖고 연극을 만드는데, 그 연극에 맨날 주인공 역할을 맡아. 영웅 역할. 특히나 잘 닦아진 황금색 갑옷을 반짝반짝 닦아갖고 마지막 장면에 짠 하고 등장하는 거야. 하고 조명 쫙 해갖고 이렇게. 그래갖고 태양처럼 빛나는 우리의 왕.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루이 14세를 태양왕이라고 했대. 요즘으로 지금 차은우 같은 거라고. 오. 아 근데 왕이 되게 대단하네. 그렇게 해서 귀족으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온 거야, 얘가. 아 그래서 유명하구나. 루이.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결단력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세뇌시키고 써놨어. 그리고 또 하나 잘생긴 히틀러예요. 그거 아니야? 그 잘생긴 사람들만 뭐 아니. 히틀러는 아예 영화하고 연극 전공한 사람들을 끌어모아. 그래가지고서 자기의 전기 영화를 만들어갖고 유럽 순회 상영하고. 근데 그 전기 영화 딱 보면 히틀러 팬이 될 수밖에 없어. 뭔 내용인데요? 히틀러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어떻게 그 적대하는 사람들을 물리쳤는지, 또 히틀러가 그 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거. 그리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새로운 지식이나 과학기술 이런 거 발전에 매진하는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영웅 이야기야. 그리고 히틀러가 연설할 때 되잖아. 그럼 연극 전공한 사람들이 무대 조명 다 꾸며가지고서 히틀러가 등장할 때 보통 어둡게, 그 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 히틀러 때도 나와. 연설하러 등장할 때 조명을 싹 꺼요. 네. 밤에 주로 이제 연설을 하는 거. 쫙 꺼. 그리고 어둡게 한 다음에 거기에 하얀 계단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높은 단상을 딱 올려놨어. 거기에 조명이 탁 펴지면 히틀러가 짠 하고 서 있는 거야. 그 실제로 그렇게 연극을. 그러고서는 연설할 때 발성이며 손동작이며 이런 걸 연극 배우가 하듯이 다 배워.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엄청 인기를 얻었었어. 워낙에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세뇌를 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 이후에 예술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연극 영화가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독재자들한테 쓰이니까. 그래서 반대로 몰입 못하게 하는 비판적 거리감을 두고 우리 현실의 우리 부장 새끼를 떠올리면서 보게 하는 연극. 그런 걸만 만들어보자. 네. 해서 일부러 집중 못하게 하려고. 말고.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계속 말 걸고, 막 그 다음에 어수선하게 하고, 스토리 이상하고, 이름도 몰입 못할 이름들, 가나다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그렇게 생긴 어, 진짜 그런 가나다예요? 미니들이 그냥 있어요. 가나다예요. 다 파스꾼이에요? 어. 맞아, 가나다. 뭐 이름이 가영이 뭐 나희 다나 이렇게 하면 그치? 그럼 사람이라는 사람 나희요? 부르면 몰입의 조건이 된 거야. 몰입하려면 일단 사람처럼 보여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냥 가나다. 그래버리면 몰입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간걸침은 알죠? 네, 행간걸침. 있고 그래서 독백 적어줘는 맞죠? 네. 맞고 그리고 참 대화다 말았지. 아이씨 대화는 내 앞에 사람이 진짜로 있어야 돼요. 같은 공간에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사람은 꼭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네. 그건 어. 대화예요? 그렇게 왜냐면 내가 너한테 말을 걸었는데 네가 생각 중이어서 말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아, 그래도 대화한다고는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꼭 상대방은 말 안 해도 돼. 같이 있으면 알겠니? 같이. 그러면 대화체인 거야. 듣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알겠니? 네. 그 단어의 뜻만 그대로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행간걸침은 여기 있고, 그치? 예스. 다른 건 됐고. 이렇게 됐어요. 자. 섬 했는데 섬. 그 설명하고 싶다는 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겠지. 네. 자, 이와 같은 건 뭐예요? 이와 같은? 응. 뭐가 이와 같은요? 아야. 시. 그래, 글의 종류 생각하는 거랬지. 뭐뭐와 같은 작품 그러면 네. 글의 종류만 생각하는 거라고. 네. 아하. 알겠죠? 네. 그래서 시만 생각하면서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네. 잘못된 거. 네. 딴 사람들 해석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그치? 내 해석이 중심인 거지. 항상. 맞죠? 네. 다 좋은 얘기고 저건 나쁜 얘기라서. 네. 그렇고, 뭐, 이 시 내용은 별로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 심상? 자, 기억은 무슨 심상? 바람은 더듬어 본데. 더듬어요? 더듬어. 네. 뭐고? 그렇지, 촉각. 1번에는 촉각 있어, 없어? 1번이요? 없어요. 2번은 있어요. 있죠? 네. 따스하고 부드러워. 그치? 네. 그래서 그냥 2번인 거고. 야, 공간각 있는 거 여기서 칠판에서. 공간각. 어디? 김동환에 어디 가서 보는 거야? 야, 그게 왜 감각이야? 일단은 공간각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시각, 청각고, 그치? 따로따로 찾으라고. 그렇죠? 넓은 벌 동쪽 끝, 예를 들어서 넓은 벌, 넓은 거는 눈으로 봐야 되니까 시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옛약이 지출되는 건 청각이고요. 네. 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건 장면이라서 이게 모습이라 시각이야. 네. 선생님. 네. 그렇게 놓고 일단은 이게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가까이 있어야지 뭐가 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네. 찍어도 이런 것 중에 하나 찍는 거고. 네. 정확하게 하려면 지줄되는 건 뭐예요? 실개천인데 실개천은 나가고 있어요. 네. 그치? 그러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이렇게 생각하고 찍으라고. 알겠니? 네. 실제로는 안 됩니다. 근데 옛날 문제집엔 된다고 나오는 것도 있어. 이게 왜 안 되냐면 공간각은요 두 개가 합쳐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인데 파란색이래. 네. 소리의 색깔이 어디 있어? 네.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실개천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도 나고, 네. 그치? 그리고 나. 흘러가는 모습, 이렇게 쭉 들판에 흘러가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되지? 네. 뭐 따로따로 되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 공간각이 아니라 복합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몰라도 돼. 공간각만 하면 돼, 그냥. 알겠니? 네. 공간각은 둘 중에 하나가 안 돼야 돼. 네. 안 돼요. 파란 소리 그러면 네.
소리는 파란색이 될 수 없잖아. 없어요. 아하, 될 수 없는 거. 그러면 소리가 파란색까지 이렇게 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간각이라고 하는 거라고. 네. 오케이? 종소리인데 푸른 종소리 그러면 종소리가 난 것뿐이지. 푸른색은 없어요. 근데도 푸르대. 네. 그게 공간각인 거라고. 알겠니? 네. 근데 일단은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향기, 냄새, 후각 이렇게밖에 없거든. 그치? 그럼 이제 이거는 공간각 아니겠지? 이것도 어질고 고운 건 성격입니다. 감각이 아니고. 아, 어제고 그리고 케어 오리는 케어 올 거야 이 뜻이야. 내부에서 본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맨남새가 뭐예요? 이거 나물 산나물. 하여튼 케어 올 거야 라고 한 거지 진짜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지. 그게 이것도 시각 아니에요. 네. 보면 씹는데 씹어. 씹어. 이런 거 뭐 이거 하나 나올 일 없는데 그냥 참고로 씹는 건 촉각입니다. 배우니까. 씹는 건 촉각이에요. 그럴 것 같긴 해요. 나올 촉각. 지워 다시. 나올 일 없어요 보다. 근데 나올 일이 왜 머릿속에서 없어요? 지워. 이렇게 애매한 거 잘 안 돼. 킬러는 헷갈리는 거 잘 안 돼. 아, 그래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지워. 씹는 거에 촉각이라고? 너 껌 씹을 때 느껴지는 거야. 씹는 느낌. 촉각적이랑 모르겠다. 뭘 질문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촉각은 피부 감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냥 압력이나 통증 같은 것도 다 촉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압력이나 통증 같은 것까지. 네. 그렇고요. 복합적 이미지. 복합적 이미지 어딨어? 여기 책에 써줬어요, 쌤이. 그래. 복합적 이미지랑 저희도 공간각적 이미지. 저희 칠판에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복합적 이미지라고. 공간각은 안 되는데 두 개 같이 있는 거 가까이에. 1번이요? 너무 헷갈리는데. 아까 공간각이 되냐고 안 되냐고. 왜 안 돼요? 공간각이 안 아니 되죠. 실개천 소리도 안 나. 소리 나죠? 나죠 원래 나죠. 네. 실개천 휘두러 나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있지. 다 되잖아. 공간각은 아까 했잖아.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안 돼야 된다는 거야. 푸른 종소리 그러면 좀 되는 거. 종소리는 나요. 근데 푸른색은 도대체 뭔데? 근데 뭔가 약간 있죠. 종소리가 풀을 수 있잖아요. 아니, 잠깐만. 종소리의 색깔이 어떻게 소리의 색깔이 어떻게 들어가? 푸른 종소리. 푸른 종이라 하면요? 푸른 종이라고 하면 공간각 아니죠 당연히. 아, 그쵸. 푸른 종의 소리가 난다. 아, 네. 그럼 뭐 종은 푸른색이고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치? 네. 이런 건 공간각이 아니라고. 그럼 그게 복합. 그렇지. 그런 이미지. 그럼 그게 복합감각이야. 네. 네. 그렇게 구분하기로 한 거야. 감각이 왜냐면 정의돼요. 공감각은 감각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는 거. 감각의 전이 모든 감각의 확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감각만 있었는데 그걸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는 거야.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나?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 숫자. 그래, 선생님은 숫자 보면 색깔나서 생각난다 했잖아. 네. 오, 네. 내 소리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 소리. 소리를 들으면 색깔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어떻게 색깔이 떠오르냐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게 공감각이거든 애초에. 근데 복합감각이라는 건 그냥 말 되는 감각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붙여서 한꺼번에 말을 하는 거야 그냥. 같이 말 되는 거. 말 되는 감각들을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고. 네. 그런 걸 복합감각, 공감각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것만 따로 공감각 이렇게 하는 거라고. 쌤이 진짜 길게 써주셨네. 나도 여기 되게 볼래. 많이 써주셨어요. 공간각적 이미지. 이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랑 읽어가지고 공간각적 있는데? 이미지. 복합적 이미지. 저희도 진짜 이만큼 설명해 주셨어요. 아마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우리 필기 진짜 없는데. 진짜? 너네는 그럼 진짜 그냥 생으로 다 뜯으라는 거야.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너희 필기 많이. 저도 이거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교과서를 읽고 스펠트만. 이거 읽어봤자 소용 없겠는데? 이거는? 읽어봐. 정님 그냥 빈칸만 쓰고 끝나는데. 근데 이 많은 걸 언제 야, 되게- 내가? 그러니까 거기 써놓은 게 다 지금 했던 얘기야.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고 네. 그 이상 그럼 우리 그렇게 공감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전이 그래, 감각의 전, 전이 또는 감각의 확장이라고 네. 부른다고. 이게 공감각이랑 같은 거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야. 네. 감각의 전이 확장. 그래서 무슨 감각의 무슨 감각화 이렇게 얘기하지. 네. 그거 할 때 감상해보면 감각의 뭐- 여기는 뭐 이게 그냥 먼저 나온 순서 말고 네. 뭐가 메인이고 뭐가 가짜인지를 구분 못하지 이거. 네. 그래서 보통 못합니다. 근데 아까 푸른 종소리는 원래 푸른 게 있는 거야? 원래 종소리가 있는 거야? 그럼 종소리요. 원래 종소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그치? 종소리가 있었어. 그럼 뭐가 있었던 거야? 청각이 먼저 있었던 건데 네. 그게 이렇게 푸른색 해가지고서 시각. 시각으로까지 이렇게 전염된 거예요. 전염. 암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게 전이야. 청각. 네.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 시각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 네. 뭐 어떤 문제에서 보면 꼭 이상하게 뭐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 이렇게 헛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앞에서 뒤로 갈 수도 있고 뒤에서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네. 그냥 원래 게 뭐였는지. 오케이? 네. 어. 아, 진짜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아니, 당연히 다 하는 건 다 해야죠. 아니 근데 여기 막 표현도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다 너무 많아요. 뭐가. 그러니까 원래 고1 첫 시험은 힘들어. 아이고. 오케이.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라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네. 일단 그래요. 지금 그럼. 야, 자욱한 풀벌레 소리 네. 발길로 참여. 왜 이렇게 길어요? 발길로 참여. 자, 네. 여기 뭐가 있는 거지? 이거는 시각, 여기는 청각, 청각. 발에 차이는 건 촉각이에요. 촉각. 네네. 네. 해놓고 여기 원래 뭐가 있는 거야 그냥 소리. 소리가 있는 겁니다. 청각이. 네. 풀벌레 소리. 소리는 근데 자욱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냥 자욱하다는 게 많다. 아, 뿌옇다는 시각. 거죠. 아, 다음. 자욱하다. 자욱한 아. 거 뿌옇. 그런데 연기가 자욱한 안개 뭐죠? 자욱한 아, 안개. 연기. 공감. 그래요. 이게 공감각이고 청각의 시각화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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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소리를 찰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이것도 공감각이 안 돼? 돼요. 돼요. 아. 소리는 차이는 게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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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공감각이 두 개 있는 겁니다. 네. 청각의 시각과 청각의 촉각. 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면 돼요. 오케이? 네.